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60대 중후반의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다 말하기 쪽팔려서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에라도 익명의 힘을 빌려서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여자와 이혼을 하고 현재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딸들을 볼 때면 그날의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내와 부부금슬도 좋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나날들만 보내고 있었어요. 저와 아내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였는데요. 처음엔 아는 척할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다 인사만 하고 굉장히 어색한 사이였어요. 그러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의 마지막 모임을 가질 때였어요. 그녀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랑 같긴 하지만 저도 못생긴 편이 아니어서 꽤나 인기가 있는 편이었죠. 그런 저희를 친구들이 장난으로 엮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영아, 너는 도대체 왜 연애를 안 하는 거야? 솔직히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도 많잖아.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나였으면 그중 한 명이랑 잘해봤겠다.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는 따라다니는 여자가 없어서 연애를 못하는데 쟤는 진짜 보기 겨운 놈이라니까. 진짜 재수없어. 근데 유은이도 이번에 헤어지지 않았나? 진영아, 너 유은이는 어때? 별로야? 유은이도 인기 많잖아. 이렇게 보니까 너네 둘 잘 어울린다. 그러네. 둘이 진짜 잘 어울려. 유은아, 진영이 어때? 진영이 저놈 진짜 괜찮은 놈이야. 내가 장담할 수 있다니까? 얼굴도 반반하잖아. 너네 진짜 왜 그러냐? 유은이 불편하게. 그리고 나도 불편해. 그만해 이것들아. 너네나 빨리 짝 찾아서 연애하든가. 저는 이런 장난 어색하지만 아내는 괜히 불편할까봐 친구들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그녀가 대뜸 저를 붙잡더라고요.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거 진짜 빈말 아니고 애들이 사귀라고 해서 하는 말도 아니야. 나 진심으로 너 좋아해. 사실 입학하고 새내기 때부터 너를 짝사랑하고 있었어. 나를? 네가 나를 왜? 그리고 너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 아니었어? 그런데 갑자기 나를 짝사랑하고 있었다고? 무슨 말이야. 장난치지 마. 사실 너가 연애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고백을 못했어. 그리고 내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전 남자친구가 나한테 고백하길래 잠깐 만났던 것뿐이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너 애들이 아까 장난쳐서 순간의 감정 아니야? 지금 나를 친구로서 좋아하는 건데 남자로서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 절대 착각 아니야. 너 정말 좋아해. 너랑 같이 학교 다니고 싶어서 너 군대 가 있는 동안 휴학도 했어. 나 정말 진심이야. 내 감정인데 내가 착각할 리가 없잖아.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지의 재혼으로 연애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녀에게도 아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고백을 거절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진심이었는지 첫 고백을 하던 날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고백을 받아주었어요. 저는 첫 연애인지라 아내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친구들은 결국 이렇게 됐냐며 차라리 잘 됐다고 연애 한 번은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놀리더라고요. 진영아, 솔직히 이거 다 우리 덕분이다. 알지? 살면서 연애는 한번 해봐야지, 안 그래? 그래도 첫 연애는 유은이라서 다행이네. 착하잖아. 우리가 말했잖아. 너네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나란히 서 있으니까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 아우, 진영이는 좋겠다. 알겠어 이것들아.
밥 한 번 쏠게. 되는 날 말만 해. 내가 너네한테 거하게 쏠 테니까. 친구들은 제가 왜 연애 안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며 아버지 때문에 연애 안 한다는 말은 핑계라고 어떻게든 저를 제가 만든 틀 안에서 나오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제가 연애를 한다고 하니 친구들은 제 일처럼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6년 정도 긴 연애를 하고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지만 아내 집안은 조금 기울어서 혹시나 반대를 하면 어쩔까 걱정이 많았어요. 게다가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아내는 나름 탄탄한 회사긴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아무래도 조금 벌어지는 격차에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만나기 전부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걱정은 기우였던 건지 의외로 별탈 없이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으면서 딸 키우는 재미에 웃음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복직하고 제가 육아나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저희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딸들이 말도 잘 듣고 어찌나 애교가 많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였어요. 저는 벌써부터 얘네가 커서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냐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아내는 옆에서 주책이라고 다 크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하면서 웃었어요. 저희 딸들이 태어난 후 1, 2년까지는 아내와 반박이었어요. 하지만 크면 클수록 딸들의 얼굴에 아내의 얼굴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얼굴을 닮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때부터 상당히 좋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저와 닮은 구석이 전혀 없는 딸을 보면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가 잘 때 아내의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의 폰에 잠금이 걸려 있었는데 다행히 제 생일이라서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카톡방부터 들어가서 남자들과 나눈 대화가 없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락하는 남자라고 해봤자 저와 사촌 오빠 이렇게 둘뿐이더라고요. 다른 건 지극히 평범한 업무 연락밖에 없었어요. 저는 괜히 의심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아내가 야근을 한다길래 밤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제가 아내를 데리러 아내 회사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아내 부서를 찾다가 회사 직원이랑 마주쳤는데 아내가 이미 퇴근하고 없다는 거예요. 혹시 죄송하지만 마케팅부 김유 대리님 자리가 어딘지 아시나요? 김유 대리님이요? 마케팅부라면 아까 퇴근 시간에 다 같이 퇴근하셨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지금 이 시간이면 야근하는 사람 말곤 다 퇴근하셨어요. 아, 김유은 대리 남편인데요. 오늘 야근한다고 하길래 데리러 왔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일하시는데 방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퇴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저는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한 건가 싶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내는 어디에 갔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결국 저는 다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내는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날 아내의 뒤를 몰래 쫓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희 회사가 아내 회사보다 일찍 마치기 때문에 퇴근하자마자 아내 회사로 갔습니다. 아내 회사 주차장에서 몰래 아내가 나오기만 해 지켜보고 있는데 아내가 어떤 남자와 같이 회사에 나오더니 나란히 한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데 아내의 사촌오빠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사촌오빠와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촌오빠의 약속이 있다고 제게 사실대로 말하면 됐을 일을 왜 굳이 거짓말까지 치면서 만나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아내가 타고 있는 차 뒤를 바짝 붙어서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놓칠세라 잔뜩 긴장한 상태로 운전해서 그런지 손에 땀이 다 나더라고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호텔이었어요. 둘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체크인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들어가는 모습과 체크인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놓았어요. 혹시나 해서 찍어두긴 했지만 도대체 사촌오빠와 단 둘이서 호텔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나 싶었죠. 일단 외간 남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분명 아내는 제게 먼저 자고 있으라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제가 안 자고 거실에 앉아 있으니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까무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뭐야 당신, 왜 이렇게 놀라는 거야? 귀신이라도 본 사람 마냥. 뭐 죄 지은 거라도 있나 봐? 죄는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당신 왜 안 자고 있었어? 내가 먼저 자라고 문자 보내놨잖아. 내일 출근 안 해?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당신은 왜 이제 와? 나한테는 야근한다고 하더니 사촌 오빠랑 약속 있었던 거 왜 말 안 했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사촌 오빠랑 약속 있었던 거 어떻게 알았냐고. 혹시 내 뒷조사하고 다녔어? 왜 이렇게 흥분을 해? 그냥 오늘 나도 늦게 맞춰서 같이 가려고 데리러 갔는데 직원이 당신 사촌 오빠랑 같이 퇴근했다고 하길래 말한 거야. 아, 그랬어? 연락하고 오지 그랬어. 오늘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더라고. 그래서 사촌 오빠랑 같이 저녁 먹고 들어왔어. 이야기 좀 나누다 보니까 늦어버렸네. 아내는 당황해하더니 나름 자기 딴의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길래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가 자는 틈을 타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봤어요. 그런데 아내의 카톡에 있던 사촌 오빠와의 대화는 평범하더라고요. 일상적인 상사 뒷담과 나중에 점심시간에 뭐 먹을 건지 이런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전화 기록을 봤는데 카톡보다는 주로 전화를 자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카톡은 포기하고 둘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증거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야근이 있다고 하는 날이면 저는 퇴근을 하고 바로 아내의 회사로 달려갔어요. 아내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사촌 오빠와 함께 회사를 나오더라고요. 저는 또다시 야근한다고 거짓말한 아내에게 화가 났어요. 회사로 나온 이들은 그때 둘이서 갔던 그 호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제가 영상으로 다 담아놨고요. 저는 로비에서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시간 정도 흘렀을까?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내리려고 하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고 그런 저를 아내가 발견하고 엄청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보,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 정말 아니다. 오해하면 안 돼.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가 아니야? 무슨 오해?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 말하는 거야? 사촌 오빠랑 둘이 있는데 무슨 오해를 하겠어? 가족끼리. 맞아. 가족끼리 밥 먹으러 온 거야. 오늘 분명 야근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 호텔 음식이 맛있다고 하길래 저녁으로 그거 먹으러 온 거야. 그래? 그럼 그렇다고 나한테 처음부터 말하면 됐잖아. 야근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 그래서 사촌 오빠랑 밥 먹고 가겠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제 말에 아내는 되도 않는 변명만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사촌 오빠는 옆에서 바지 주머니에 손 꽂고 저를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보다가 입을 여는데 제게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저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유은이랑 이혼해 주세요. 저 더 이상 숨어 다니고 싶지 않네요. 당당하게 유은이 만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당하게 유은이 만나고 싶다니요? 지금 뭐 둘이서 연애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눈치챈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뒷주차한 거 아니냐고요. 네, 맞아요. 당신 예상대로 저 유은이 사촌오빠 아닙니다. 그니까
이제 유은이 놓아주시라고요. 오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여보, 절대 아니야. 사촌 오빠 맞아. 나 믿어줘, 어? 다음부터 솔직하게 말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잠시만. 사촌 오빠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둘이서 바람을 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설명해봐. 지금 내가 한 말이 맞는 거냐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사촌 오빠가 아니라 상간남이었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야근한다고 거짓말 치길래 따지고 있었는데 상간남은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뒤쫓아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촌 오빠가 아니라 상간남이라고 밝힌 것이고요. 사실 둘 사이를 의심을 하긴 했지만 직접 들으니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이혼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내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절대 봐줄 생각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딸들은 제 친딸이 아니라고, 사실 상간남의 딸이라고 하면서요. 아내는 제가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접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호적에 있는 딸들을 데리고 가서 양육비라도 받을 작정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제 친딸이 아니라고 해도 제가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니 친딸이나 마찬가지라고 절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과 호텔에서 삼자대면 하고 있을 때 몰래 녹음했던 것들로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딸들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거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내가 부유한 집안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던 것이고요. 아내가 입은 옷과 가방이 모두 명품이었는데 그게 제 돈이었던 건 몰랐나 봐요. 명품으로 휘감은 겉모습만 보고 부자인 줄 알고 아내에게 접근했던 거예요. 쥐뿔도 없는 아내와 상간남은 제게 위자료로 전 재산을 주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그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회사 팩스로 증거 사진들을 보내니 소문이 퍼져서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리게 되었어요. 이력서를 아무리 넣어도 인사고과가 좋지 않아서 뽑아주는 회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본인들 무덤을 본인들이 직접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그들에게 아이들 양육비는 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온전히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야 제 자식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딸들은 홀아버지 밑에서 반항도 한 번 안 하고 사춘기 없이 잘 자라줬어요. 큰딸은 의사가 되었고 막내딸은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해서 현재 유학을 갔어요. 최근 전 아내가 딸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친엄마라고 딸들에 대한 모성애는 있었나 봅니다. 저는 연을 끊게 할 자격까지는 없으니 만나기는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둘째는 해외에 있어서 못 보고 큰딸은 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딸이라도 전 아내와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 아내를 만나고 집에 돌아온 딸은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나 다시는 엄마라는 사람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연락 오면 나한테 말하지 마. 나 찾으면 없다고 해. 나도 시은이랑 같이 유학 갔다고 해. 알겠지? 우리 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엄마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한테 말을 해야 알지. 왜 그러는데? 앞으로 엄마라고도 하지 마. 나 엄마 없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 아니 글쎄, 그 여자가 내 친아빠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 니네 친아빠도 너네가 어떻게 컸는지 보고 싶었나 보네. 나도 같이 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친아빠? 나 아빠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빠 한 명밖에 없어. 누가 내 친아빠야? 나보고 그 남자 아프다고 내가 의사니까 딸이 친아빠 치료해주고 치료비 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 사람들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얼굴에 철판을 몇 개를 깔아야 그런 말을 한다니. 진짜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네. 다시는 만나지 마. 나도 핏줄이라서 만나게 해줬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전 아내와 상간남은 자기들 친딸이 의사라는 거 알고 일부러 만나려고 했더라고요. 딸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다 커서 의사가 되니 자기들 치료해주고 치료비까지 내라고 하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 저는 전 아내에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냐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애들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문자 남기고 차단했습니다. 전 아내와 상간남의 뻔뻔한 태도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아이에 대한 정도 없으면서 본인 이득만 취하려고 하다니요. 낳아줬다고 해서 다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동안 딸들이 당당하게 멋진 아버지가 자신들을 홀로 이렇게 잘 키워주셨다고 말하고 다녔었지만 저는 그런 딸들을 보며 늘 미안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엄마 없이 키웠다고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으려고요. 오히려 미안해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은 전 아내와 상간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꼭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비록 결혼에 실패했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건강하시고 이 시국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